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혜연. 해설의 김영삼입니다. 네, 드림리그 1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지었던 화성시팀과 드림리그 4위였던 대전광역시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대전광역시팀은 이미 포스트시즌에서 준준 플레이오프부터 거쳐왔기 때문에 현재 2연승 중 이 기세가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첫 대국은 2연패 후에 3연승으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네. 또 두 번째 대국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은 이제 화성시 팀보다 약간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사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강팀들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팀과 화성시팀의 대결, 먼저 내셔널 바둑리그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촐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은 화성시팀과 대전광역시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 화성시팀은 주니어 선수들이 아주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주니어 3인방도 아주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 여성이 약간이라도 약해야 되는데 또 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팀은 준준 플레이오프에서는 대구덕영팀,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충청남도팀을 꺾으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에 진출을 했고요. 화성시팀은 조금은 여유 있게 이 대결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대국에 임했습니다. 화성시 팀이나 이제 전라남도 팀은 정규리그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전광역시팀이 하위팀이기 때문에 1국을 사전 공개하게 됐었는데요. 바로 김동근 선수 카드를 뽑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성시팀에서 또 재미있는 조합을 만들어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규리그 때 이선화 선수가 김규리 선수에게 한 번을 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선화 선수를 붙인 게 아닐까 싶은데 화성시 팀 입장에서는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시니어 여성 부분에서는 한 1승 1패 정도만 해도 아마 만족스럽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선화 선수 카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팀의 오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1국은 김동근 선수와 이선화 선수, 그리고 2국은 김규리 선수와 김경래 선수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네, 오늘은 1국과 2국 모두 시니어와 여성 조합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2국을 맡고 있는 김규리 선수와 김경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1국의 김동근 선수, 이선화 선수 조합인데요. 일단 두 선수가 초반은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이 여성 선수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선수와 김규리 선수가 만나게 됐고 김경래 선수와 김동근 선수가 만났었는데요. 당시의 대결에서는 김규리 선수 그리고 김경래 선수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선화 선수가 당시에 김규리 선수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선화 선수를 김동훈 선수에게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화성시 팀 입장에서는 김정선, 하성봉, 김정은 이 주니어 선수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시니어 여성 팀에서는 이제 2패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을 거예요. 네. 화성시 팀이 정규리그 이 초반에는 그렇게 막 선두권을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이 주니어 선수인 김정훈 선수가 6라운드부터 이 합류한 후에는 계속 연승 가도를 이어갔어요. 화성시 팀이 시작은 1승 2패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3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네. 이제 김정은 선수가 군에 있었어요. 군에 있음에도 우선 선수를 선발을 확보를 했고 제대 후에 6라운드부터 참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선수가 11승 1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성적이죠. 그렇죠. 사실 뭐 승률 면에서는 이 다승왕을 차지한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주니어 다승왕이 14승 3패가 4명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 선수는 물론 11승이지만 진바둑이 한 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률 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팀 이번 플레이오프 1경기에서 당연히 뭐 김정은 선수 카드를 뽑아 들었고요. 이제 이 바둑에 이제 하변을 백이 둔 상황인데 다음에 가장 큰 자리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변을 이만큼 갈라질까요? 이 정도나 또는 여기 언저리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셋 중에 하나 정도. 김동훈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뭐 이렇게 파괴력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선 실리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초반 중반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첫 번째 대국에서는 끝내기 단계에서부터 낙관한 나머지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대국에서는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준 선수한테 반집승을 거뒀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김동근 선수의 승리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규리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었고 또 마무리는 문종호 선수. 문종호 선수가 이제 3승째를 거둬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소위 말하는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오늘 대전광역시팀 지난 대결들을 거쳐왔지만 그 당시 상대 팀들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이 화성시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이 주니어 3인방이 압도적입니다. 김정선 선수는 다승왕의 정규리그 MVP 출신이고 네. 김정훈 선수는 11승 1패. 그나마 이제 하성봉 선수가 어떻게 보면 대전 광역시 팀 입장에서는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성봉 선수마저도 초반에 연승가드로 질주하면서 10승 6패를 했거든요.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주니어 트리오, 저 김정선, 하성봉, 김정훈 이 트리오가 상당히 거북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 시즌에서 주니어 선수들의 대국 결과가 이 정규리그 성적과 무조건 같게 가지는 않았었으니까요. 네. 일단 하변을 좀 키우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갈라치는 수보다는 이 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흙이 어딘가 받아주면은 그때 들어가는 아니면 이때도 한 번 더 키울 수는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렇게 눈목자까지 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여차하면 찌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여길 침투하는 수는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주니어 팀에서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바둑은 공동 다승왕이었죠. 백운기 선수와 김정선 선수 대국인데 삼국이요. 네.
다승왕끼리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주목되는 한 판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오늘 대국 오더를 보면은 어느 팀에서 조금 더 만족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화성시 팀은 네. 워낙에 전력이 막강하니까 어떻게 붙더라도 늘 자신감이 있을 테고요. 대전광역시 팀 입장에서는 일단 백운기 선수가 좀 이겨주기를 바라야 할 것 같고요. 아, 네. 김동구 선수, 김규리 선수 이쪽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화성시 팀의 주니어 선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이번 포스 시즌에서 뭐 2패 뒤 3연승, 2승 뒤 3연패 뭐 이런 결과가 워낙 많았어서요. 예, 워낙 많았죠. 4번 중에 3번이 번이었죠. 2패 뒤 3연승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승부 예측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우변은 그냥 붙였네요. 아마 늘거나 하면은 이렇게 자세를 잡겠다라는 뜻이고, 젖히고 늘면 밀어서 받아주면은 이제 1입3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모양에서는 흑도 바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 다 받아주고 이제 치 받으면은 아래로 늘어서요. 여기서는 이제 늘어야 되는지 싸울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뭐 이런 바둑도 가능하겠고요. 네, 이곳에서의 이선환 선수의 선택인데요. 어떻게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변의 진행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꽤 공을 들이는데요. 네.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늘거나 젖히거나 또는 이제 다가서거나. 이 진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근데 뭐 다른 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밑으로 넣을 수도 없고요. 이건 너무 가벼워지니까 이건 흑이 별거 없어 보이고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늘거나 젖히거나 또는 요즘에 이제 다가서는 수도 많이 두거든요. 이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수법입니다. 그래도 배석을 본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진행이 가장 유력할까요? 아, 늘어서 봤네요. 늘어서 받았나요? 저는 이거냐 다가서는 것이냐 놓고 살짝 고민하고 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하나 젖혀놓고 털을 잡았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조금 좁지만 바로 둬야 되는지, 막상 또 안 두면은 백이 이런 데 달렸을 때가 흙도 응수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아, 네. 좀 까다롭더라도 큰 곳을 먼저 두는 건 어떨까요? 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우변이나 이쪽 빼고는 제일 커 보이는 곳은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좌상기? 막상 둘 때도 그렇게 마땅해 보이진 않아요. 한 칸 띄거나 또는 지금은 삼삼 들어가기는 좀 이상해 보이고, 둔다면 여기 날일자나 이렇게 한 칸 띄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뭐 붙이고 이렇게 이단 젖히는 수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우변을 어딘가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주도권을 잡고 조금 더 주도권을 행사한 후에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손 빼고 좌상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중앙 쪽으로 밀어 네. 붙였습니다. 근데 아마 거긴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백도. 네, 받지 않고 우변의 백돌 안정에 힘을 쓰는데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우선은 우변 백에게 도움이 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날일자 달리게 되면은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동시에 시작된 1국과 2국의 모습입니다. 김규리 선수와 김경래 선수의 대국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 바둑은 지금 보니까 우아기를 백에 걸치니까 하변을 흙이 한 칸 띈 거로 보입니다. 이 바둑은 우선 전투 바둑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다음에 이런 데를 둘 수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아래쪽 흙도 우선 갈라져 있는 형태이고, 이 백돌 넉점도 흙이 먼저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은 좀 부실한 형태 아닙니까? 네. 이선호 선수는 엄청나게 두터운 스타일이네요. 여기까지 젖히니까 김동훈 선수는 이제 날일자까지 하면서 우변백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흙이 여기에 이렇게 힘을 두 번을 비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변에 침투하는 걸 노릴 거예요. 뭐 물론 당장 노릴 수도 있겠고요. 하변을 침투를 한다면은 백이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넘어가기엔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가르고 나서 그냥 싸워가는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도 약간 단점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싫습니다. 물론 이게 흙이 뭐 완벽하게 중앙이 두터워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는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네. 지금같이 흙도 약한 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강하게 맞받아 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과연 싸움이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손을 빼고 이제 큰 자리를 가야 되거든요. 역시 큰 자리라면은 좌상기 쪽 네, 달리는 지금은 거죠. 눈에 보이는 큰 자리는 좌상기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우변을 어깨 짚어서 눌러놓고 상변을 키워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우선 이제 받아주면 흙은 자체로 이득이죠. 반발하려면 백은 이런 데 나가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나갈 테고. 반대로 있네요. 이게 뭐 정수로 보이네요. 다음에 체면을 위해서라면 흙도 젖혀야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젖히는 서로 젖히는 흐름인가요? 예, 이런 게 모양으로는 보이는데 자, 이 곡은 여기를 붙였고요. 붙였다는 건 이제 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호구 치겠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나오면 자연스럽게 흐름은 탈 수는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김규리 선수의 이 생각일 겁니다. 대신에 이 하변의 백 넉점도 조금씩 더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한 칸 띄어져 있고 만약에 이런 거 들여다봐서 계속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하변 흙이 먼저 뛰어나올 때는 백돌은 점점 약해지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이런 데까지 바로 지켜야 되는 그런 여유는 없으니까요. 김유래 선수는 그냥 뛰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탐흑도 있으면 뭐 날일자나 뭐 이 정도로 갈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이게 근데 득인지 손인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좀 보류해놔야겠습니다. 요만치 하나 받아놔야겠네요. 아니면 여기 셋 중에 하나거든요. 뭐 요렇게 요 정도 셋 중에 하나는 어딘가 하나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세 곳의 자리가 서로 큰 차이는 있어 보이진 않은데요. 거길 바로 두네. 그렇다면은 그 초반에 조금 예상이 됐던 급소 자리를 백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요. 네. 예, 이렇게 뒤로 기긴 싫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고 또 귀로 되돌아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찌른 다음에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플 텐데요. 아프지 않나요?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네.
김경래 선수는 우변을 받았으면은 백이 이 자리 쉬어가는 게 좀 겁이 났을까요? 지금 흙이 한 칸 뛴 자리요. 네. 물론 이제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래도 우변 받아놓는 건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변은 설령 백이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요. 아, 그것도 받아줍니까? 이수의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위쪽 두고 여길 뒀다는 것은 이런 게 싫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루가 나올 때 그때 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선화 선수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찌르고 막은 것까지 다 해놨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젖히는 것은 계속 젖혀서 늘어야 될 텐데 이건 이제 백이 손을 빼도 되고요. 아마 손을 뺀다면 뭐 이런 침투도 가능해 보이고 밀어서 두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썩 좋은 행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젖히고 끊으면 좀 무릴까요? 여기요. 네. 아, 거기까지 끊습니까? 아, 상당한 악수인데 반대쪽에서 한 점을 잡거나 또 예를 들어서 치중을 한다거나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악수인데 네. 여기를 젖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아까 전에 이제 이 돌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이 흑돌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장희영 캐스터가 질문한 게 이건데 이제 여기가 뚫리는 게 언제든지 남아 있거든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뚫고 나와도 되고 봉쇄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끊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 젖힐 때 이제 끊어가건 이건 왜 끊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건 언제든지 끊으면 여기 단수 치는 모양 아닙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반대쪽에서 여기나 여기 들어왔을 땐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요. 끊어놓은 이상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둘 거면 그냥 젖히고 늘어야죠.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언제든지 끊으면 이쪽으로 잡을 텐데 굳이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시점에서. 일국은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래도 이 우변에서의 흑의 행마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배기 재밌는 포석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국은 어떤가요? 이국은 좀 정리가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시니어와 여성 대결로 꾸려진 대전광역시팀과 화성시팀의 1국과 2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화성시팀과 대전광역시팀의 1국과 2국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2국에서 여길 붙였습니까? 네, 팩감으로 사용한 듯 보이죠? 아, 패를 하고 붙인 거예요. 아, 패를 걸어놓고 흙이 한 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붙인 상황이네요. 네. 저희 뜬금없이 여기를 붙이는 거니 일단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것은 물론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뚫는 것이 더 통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받아야겠죠?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겠고, 근데 받는 게 이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젖혀버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받았다고 가정하고 네. 이거를 한 점을 따내면 팩감을 써야 되나요? 흙은 근데 이 패를 꼭 목숨을 걸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묘한 데서 신경전이 벌어졌네요.
그래도 패를 진다면은 좌기의 흑의 서활도 예, 걱정이 보장은 되죠. 안 예, 되지 걱정이 않나요? 됩니다. 김동건 선수는 이쪽을 젖혔어요. 예, 뭐 누가 두더라도 다음 수는 여기가 뻔한데 계속 밀겠다는 뜻인가요? 이런 수법은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래쪽 집은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겠지만 흙도 중앙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늘어서 받아가고요. 이 수로 이때 뭐 보완이 됐다, 보강이 됐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선 하면은 안 되는 수긴 하거든요. 예,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흙이 는 것은 중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적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둔 김에는 한 번 더 밀어둬야 되나요? 근데 다 받아주면 이게 과연 이득인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끊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별 탈은 없어요, 이쪽은요. 이거는 예, 젖혀서 강하게 응수를 하고 따내니까 입구자를 했는데요. 이 수는 좀 어땠을까 싶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쌍립으로? 지금도 끊기는 수가 남아 예, 있는 약간 거죠? 남았죠. 근데 우선은 일단 이건 하나 한 점을 잡아야겠습니다. 흙은. 그럼 여기를 어떻게 후수로 이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우선은 패를 한 점을 잡아야겠네요. 네. 이게 뒷술에 밀지 말라고 그런 격언이 있는데 지금 전형적인 뒷술에 밀기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고 손을 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침투를 하거나 또는 여기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김동훈 선수가. 그래서 확실한 집을 만들어 놓고 손을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의 바둑을 이렇게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약간 이상 감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었어요. 김동근 예. 선수요. 그럼에도 늘 전국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 나가면서 집으로는 뒤처지질 않거든요. 근데 김동건 선수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도 집으로는 결국 균형을 맞춰가는 한 수라고 볼 수 집으로는 있겠죠? 균형 오히려 앞서 나간다라고 봐야겠죠. 집으로는 지금 앞서 나갈 겁니다. 확실한 실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그 집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집을 좀 밝히는 스타일. 이국은 이제 우상기가 팩감 공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팩감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주의가 다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나중에 살기 위해서는 뭐 입고 나서 어딜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뒀다? 그러면 여기까지 젖히게 되면 우변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요. 또 이렇게 된 장면에서 만약에 지금 패를 따냈죠. 여차하면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흙이 먼저 둔다거나 어딘가 두면은 이게 전부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늘 조심조심 팩감을 써야 되는 곳이긴 합니다. 여기를 들어왔어요. 바닥. 이거 밀겠다는 뜻입니까? 뒀기 때문에 어디 밀던가 부딪히던가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건 늘어서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두 점머리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2점 잡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바로 움직였어요. 너무 아픈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젖히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은 수인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선아 선수가 집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하게 두는 걸까요? 글쎄요. 여기 지금 다른 수가 안 보이거든요. 이거밖에.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칸 뛰어나가면 혹시 같이 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거 이선 젖혀올 수 있고 최소한 이렇게 지키기만 하더라도 과연 흙이 이게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조금은 아껴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둔다던가. 그래도 큰 자리가 제법 있었거든요. 어차피 하변은 100이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뭐 지킬 만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행마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국도 재밌어집니다. 여길 들어왔어요 지금. 네. 이 수는 팩감이 아니어도 그냥 이 한 수 자체로도 약간 껄끄러운 것 같은데요. 네, 해소하면은 한 이만치 둬서 여기 어디 두면 이 100도 아직 미생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데 찝어서 뭐 할라 치면은 여차하면 흙은 또 귀에 삶으면 되거든요. 한 수 값어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바둑은 너무 골치 아픈데요. 패도 골치 아프고 우상기도 신경 써야 되고 하변 그리고 좌변도 골치 아프고 이거는 일단 복잡하니까 이런 데 씌워놓고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꼽으려 나오는 한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요. 너무 근데 기분이 빈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은 날일자 이런 행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게 젖혀서 끊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조금 더 강하게 다그치려면은 가능해 보여요. 이것도 미는 거밖에 없는데 차렷으로 우선 이쪽이 해결이 됐거든요. 아예 붙였어요. 이걸 하면 위로 늘어서 여차하면 넉점 버린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커 보이는 곳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크긴 크겠지만 그래도 넉점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끊어 잡는 게 있다면은 단수 치고 나가고 맞고 잡고 또 손이 되돌아가야 된다면 버려도 뭐 둘만하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 아예 이쪽으로 늘었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로 늘면은 끊어 잡는 게 있으니까 아예 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끊어주지도 않겠다는 예, 건가요? 최대한 크게 잡겠다. 일단 한치의 양보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꽤 쏠쏠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한 20집 정도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좌하기 흙은 젖히면 언제든지 사는 게 아니네요. 우선 100이 이거를 잡았다라고 가정하면은 살 수는 없네요. 우선 자체로는 아직은 미생입니다. 그럼 귀에서는 한 집만 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여기를 해소를 하면
해소를 하면은 자체로 사는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억지로 잡으러 가려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긴 하죠. 당장은 못 잡으러 갑니다. 당장은 이렇게 되더라도 우선은 귀삼수에다가 요거 넣고요. 이 흙 백돌 전체도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잡으러 갈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네. 김동구 선수는 여기 하나와 나를 짜놓고 바로 젖혀 이었습니다. 이어달라 그런 뜻이고요. 맞겠다는 뜻이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받아주면은 그때 아까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차단도 하고 여기까지 아예 다 막아버릴까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네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밖으로 탈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집은 약간 깨졌지만 흙 모양을 우형으로 만들었고 젖혀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큰 손실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아래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켜서 좌변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흙이 한 건 없다 그겁니다. 네, 이거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동우 선수요. 네. 이 하변의 흙의 수단들이 백집을 지웠다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수순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실수예요. 당연히 젖혀야 되는 게 젖히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늘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 차렷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나중에 백이 여기 흑도를 차단을 했을 때는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김규리 선수 지금 해소를 한 거죠. 또 우선은 여길 하나 지켜놔야 됩니다. 젖혀서 어딜 둘 것인지 물어보고 이 국은 정말 정신이 없네요. 폐가 해소됐지만 아직도 네.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아까에 비하면 그래도 한 곳은 정리를 해줬으니까. 네. 거기도 늘었습니까? 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나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요. 더 밀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아예 위로 붙여버리거든요. 이거 너무 크죠?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선호 선수 이거 왜 이렇게 손이 빨리 나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잡더라도 싸바름 당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인가요? 혹시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 들였다는 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뒀어요. 느니까 몇 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밀었거든요. 요 정도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백도 여기를 되돌아갈 거면 굳이 여기 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둬도 흙이 한 칸 띄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단수를 치더라도 입고 나서 다시 손이 되돌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늘어놓을 이유는 전혀 없는 곳인데 지금 여길 빈 생각한 겁니까? 이거 젖혔고 지금 이제 단수까지는 선수가 될 테고요.
이게 이렇게 호구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잡으러 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젖혔는데요. 지금은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젖혔을까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손 빼도 되나요? 지금도 잡으러 가려면은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근데 함부로 잡으러 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고요. 백도 끊기면 안 단수가 되는 선수고, 거잖아요. 예, 단수가 선수고 이을 때 들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누굴 잡으러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단 취준까지는 해놨습니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가요? 이 잡으러 가지 않을 때는 조금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규리 선수가 칼을 뽑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걸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고 막을 수밖에 없고 단수 이어야 되고 우선 기삼수 이건 이렇게 될 테고 여기 될 테고 여기는 찔러야 되고 단수 치고 늘었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선수니까 여기가 선수니까요. 요렇게 입구자에서 추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도 좀 골치 아픈 게 있긴 있네요. 단수 치고 조이는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잡으러 갔어요. 현재까지는 자, 이 바둑은 느니까 이쪽 연결하고 입구자 해놓고 백이 받으니까 호구 치는 20초. 장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둘, 우선은 셋, 흑도 아래쪽을 잘 네. 막았고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김규리 선수가 초읽기를 하나 네, 그런 듯해 보이는데요. 소비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초읽기를 다섯,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잡으러 갔어요. 무시무시한데요. 아. 여기 승부가 나겠네요, 이거는. 서로의 수가 안 된다면은 큰 손해를 입게 될 모양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네, 누구의 술기가 더 다섯, 정확한지 여섯, 잠시 뒤에 일곱,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여덟.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두 대국 모두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태라서 네, 엄청 치열한 승부처가 됐고요. 여기서 네. 아마 특히 지금 김규리 선수 대국은 곧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1국과 2국 모두 이 검토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양 팀의 감독님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팀의 윤창철 감독님과 대전광역시 팀의 안관우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국과 2국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의 검토진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먼저 화성시 팀의 검토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윤창철 감독님. 예. 네.
검토실에서는 오늘 대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주니어 선수들도 다 예, 그렇게 보고 검토하고 있는 있는데 거죠? 네. 조금 우리 팀이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대전광역시 팀 검토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요, 뭐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일단은 뭔가 기선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 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감독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대구 오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성시 팀 감독님은 오늘 오더 좀 잘 짜여졌다고 보시나요? 네, 저기 시니어하고 여성은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주니어에서는 100% 만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만족하는 대진이 어떤 대진이셨나요? 저기 일단 이기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전광역시 그럼, 팀 감독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약간은 이제 뭐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이긴 한데 주니어 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규리그에서 2대 3으로 졌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이제 그 순번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 그게 약간 상대 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 됐던 것 글쎄요,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이긴 한데 이제 저쪽 팀에서 약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 네, 이제 대전광역시 팀에서는 이 준준 플레이오프부터 진출을 해온 거잖아요. 네. 현재 2연승 중인데 이 2연승을 한 원동력이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우리 팀이 그 정규리그 때 썩 훌륭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팀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서 네. 이 잠재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어떤 팀하고 해도 또 할만한 팀입니다. 아니 오늘 대국 시작하기 전에 화성시 팀 검토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던데 오늘 1국과 2국 선수들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윤창철 감독님? 예, 이번에 저기 편안하게 두어서 대전팀은 이제 대국장이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제주도는 우리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다소 자극적일 수도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네, 마무리 질문으로 이 양 팀의 감독님께 선수들에게 한마디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관우 감독님 팀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또 여기 스튜디오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집중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네, 화성시 팀의 윤창철 감독님도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기 정규리그 저기 성적이 좋았기에 포스트 시즌도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감독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 대전광역시 팀의 안관우 감독님은 벌써 세 번째 인터뷰거든요. 자연스러우세요. 게다가 이제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이제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과 화성시 팀의 이제 플레이오프 1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1국과 2국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